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랑받는 대부도, 낙조와 석양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 이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거가 묻혀 있었다면 혹시 믿어지시나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 섬에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득한 섬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소설 속에 나오는 꿈과 희망의 세계?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이 섬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지옥이었었고 여기는 얼마가 죽어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서해 바다와 선감도라는 섬이 품은 비밀, 그 안에서 있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던 시대, 그 많은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시즌 5의 이야기는 사라진 아이들의 흔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릴 저는 백성문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정현욱, 박서희 두 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Z세대 대표 정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Z세대 대표 박서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Z세대면 몇 살이에요? 대충 어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감이 없어서. 네,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 대략. 20대? 20대 정도? 20대 네네네. 정도? 20대, 30대까지? 네, 30대 초중까지 해서 MZ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옛날 얘기는 잘 모르시겠다, 그죠? 재밌죠? 재밌어요? 네네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지 않을까요? 오늘은 재밌기보다 좀 슬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진실 그리고 화해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아픈 일들을 우리가 직접 알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과거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혹시 두 분 저희 프로 보신 적 있어요? 저 봤죠. 저도 봤는데, 예. 저 봤는데 이제 전 시즌에서 보면서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고 하나 봤다가 다음 거 또 보고 하다가 결국 새벽에 자고 마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예전부터 좀 보셨으면 대충 프로그램 분위기는 아시겠네요. 알죠. 역사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알지 못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미 유명한 알려져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 역사들을 다룬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 저도 오늘 여러분들 활약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오늘 이야기 영상 기록 키워드입니다. 이 사진 보고 어떤 느낌 드세요? 나이도 되게 어려 보이는데 왜 저렇게 아이들이 군대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네. 저도 근데 좀 군대 같다는 느낌이 든 게 경례를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뭐 학생들이 이렇게 경례를 하진 않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군대라고 하기에는 좀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정말 애들. 너무 어려 보이지 않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 그럼 군대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머리 빡빡 밀고 경례 이렇게 하는 막 거니까. 이런 느낌? 사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선감학원 사건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선감. 선감학원 사건. 학원이요? 네. 이제 선감학원은 선감도라는 섬에 세워진 학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어요. 가깝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간척 사업으로 대부도하고 다 연결돼 있고 그 근처에 수목원도 있고. 맞아요. 네, 현재는 경기 창작센터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곳이고요. 그럼 이 학원이라는 곳에 도대체 뭘 배웠을까요? 국영수 배웠을 것 같아요. 국영수 아니고 산수 이런 거 배웠겠다. 산수. 문학. 맞아. 문학. 머리 밀고 산수.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 근데 이 학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영수를 배우는 학원도 아니고 같이 놀이를 하는 학원도 아니고 이곳에 배운 건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졌던 건 폭행이었고요. 그런데 왜 학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사실 제일 대외적으로 포장하기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학원이에요. 뭔가를 배우는 곳이라는 느낌도 들고, 근데 사실 이름은 학원인데 여기는 학원이라기보다 수용소입니다. 학원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마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것처럼 위장하고 거기에 소년들을 이제 가두고 거기서 뭐 일도 시키고
굉장히 잔인한 폭력도 자행이 됐고 또 굉장히 많은 인권 유린이 일어났다. 이 상감학원의 끔찍한 역사는요, 1941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시대예요. 우리 지금 살 때 되게 편하게 자유롭게 인권이라는 거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를 우리는 이렇게 불렀어요. 일제강점기. 아, 맞네요. 일제강점기에서 미나미지로라는 총독의 지시로 세워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데죠. 이제 소년 또 항일운동하던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곳에서 뭐 일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 훔쳤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때렸다 이런 식으로 범죄자로 낙인을 시켜서 이곳으로 끌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감학원이라는 게 대체 왜 이런 형태로 생겨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왜 생겼을까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혹시 산미증산계획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어렴풋이 아는데 그 일본한테 쌀을 가져가는? 쌀미자. 네. 저 이거 아는 게요. 제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전라북도 군산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장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미동이 그게 전 그 로즈의 장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쌀을 저장했던 동이라고 해서 장미동이라고. 그때 수탈을 정말 많이 당한 곳이라고 하면서 같이 산미 증식 계획인가요? 그 산미 증식 계획을 같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말 그대로 일제의 악랄한 속임수 같은 거였죠. 이 산미증산계획이라는 것. 성감학원의 끔찍한 역사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나 이제 산미 증산 계획 두 가지 정책 모두 다 일본으로 어쨌든 쌀을 많이 수탈하기 위해서 펼친 정책인데 그게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농촌에 사시던 분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고 빚더미가 올라앉고 농촌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로 다 올라왔는데 도시에 와서 그분들이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도시 빈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막에서 살고 있고 또 아이들은 거리를 떠들면서 구걸도 하고 이분들은 거리에서 참 있어서는 안 될 분들이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쫓아내야 된다. 이 쫓아내야 될 대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불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안에서 수용을 시키고 일을 시키려면 여기 살던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살던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살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요? 설마 또 쫓아? 그걸 소개시킵니다. 그러니까 소개시킨다는 건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살면은 이 학원을 제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여기 살던 분들을 쫓아내고, 이제 불황하라고 낙인 찍고,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그런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너네들이 잘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반세뇌식으로 아이들 이곳에 모아놨던 겁니다. 성감학원의 목적은 어쨌든 자기들의 치적 홍보,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미관에 이제 기여를 했던 치적 홍보, 그 다음에 소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민을 만들어서 2차 대전을 파병하기 위해서. 이 성감학원이라는 게 일제 강점기에만 있었을까요? 일제가 세운 거니까 그러면 일제 끝나면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야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군 쪽으로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했고요. 이게 정확하게 82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 82년생도 많이 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82년생 하면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절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게 말이 되라고 하는 이 성감학원이 운영이 됐었던 거예요. 끔찍하네요. 이 성감학원의 가장 큰 목적은 치적 홍보예요. 정부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주한미 제1군단과 한미재단의 다대한 원조를 얻어 원사와 직업보도 시설을 증축해오던 경기 도립 성감학원에서는 그 공사가 완료했으므로 지난 8월 21일 한미관계 내빈을 초청해서 그 설비를 공개했습니다. 집 없이 거리를 헤매며 가진 고난을 겪어오던 부랑아들도 이곳에서는 당국의 따뜻한 보호 아래 직업기술까지 습득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지난 5월 26일에 700여 명의 거리의 천사들을 구호해서 서울교외 녹번지에 있는 아동보호소에 수용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들을 보호 교화시켜
노동 능력이 있는 자는 국토건설 작업장에 보내서 자활의 길을 갖도록 하는 등 불쌍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국에 걸쳐 불황아와 거린들의 구호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불행하게도 일본의 어떤 잔재를 없애지 못하고 자연히 이런 것은 자기네 수단으로 그 업적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아무래도 길거리에 가난한 아이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이제 좀 좋지 않게 보이죠. 잘 살게 해주는 것보다 쟤네들을 좀 안 보이게 하면 이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그런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희생인 거예요. 한숨이 나와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죠? 아까 저도 본 게 보호, 교화, 불황아에 대한 인간 개조. 그냥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불황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 교화해서 일자리까지 준다. 줄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개조해서 사회 일원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 그냥 그 거리에 있는 불황아들 꼴 보기 싫다고 치운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게 그 당시 정부들의 치적 홍보를 위해서 활용됐다는 게 이 뜻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난했을 시기니까 거리에 돌아다니면 그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가난해 보이는 이미지니까 이 아이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치우면 아, 그 아이들이 다 없어졌구나. 아니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교화하고 있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80년대까지 있었던 맞아요. 작업하고서는 집이 어디냐고는 물어봐요. 그래, 가평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그때는 워카를 신고 있더라고, 경찰들이. 군복 같은 거 입고. 그러는 다음에 정강이로 막 차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파출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경찰들 보면 플라스틱 몽둥이 이런 거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까만 거. 말 안 들으면 그걸로 머리 때려요. 그럼 기절시켜서 어떤 사람들은 오줌 싸는 사람도 있고 대변 넣는 사람도 있어요. 기절하면서. 그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냥 그 집 주소 말하라 해서 말했는데도 끌고 가고 때리고. 이 성감학원이라는 데서 이 아이들이 보통 했던 게 농사 짓고요. 그 다음에 일하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안 줬습니다. 임금은 안 줬어요. 그러면 돈만 안 줬느냐? 제대로 된 밥도 주지 않았어요. 농사 같은 거나 이제 원장실 가면 밭이 큰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홈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다 손으로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밥 메고. 점심을 먹었는지 모르겠네. 안 먹은 것 같은데. 그 저녁 되면은 밥도 요만큼씩 줘요. 되게 조금 줘요. 뭐 썩은 닭강이나 뭐 이런 거나. 나 닭강 단무지가 까만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썩은 거였어요. 그런 음식들. 간혹 가다 이제 오뎅 반찬. 그것도 이제 뒤집으면 구데기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노동 착취 그냥 말도 안 되네요, 진짜. 네. 이 아이들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정도로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아, 나 못 해먹겠다. 네. 애들이 막 집단적으로 모여서 반항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반항을 하거나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제일 좋은 수단이 뭔지 아세요? 폭력. 이걸 만든 거야.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하면은 밑에 쫙 소리가 나요. 밑에 세면바닥에다 보니까 그걸 빼갖고 이걸로 이제 그 원산폭격 방마다 하고 있는 그걸 이제 패기 시작하는 거죠. 밤에 점호 시간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산폭격을 갖다가 다 시켜놔요. 그럼 저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끝방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서는 곡괭이자로 그 줄줄 끌고 나면서 각 방마다 퍽퍽퍽 소리 나고 막 비명 소리 나고 어린애니까 아무리 그 엄하게 저기 하고 한다 그래도 웬만하면 비명 소리 내지 말아야 되는데
안 날 수가 없죠. 어린애들 뭐 7, 8살 먹은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꽃갱이 밭따로 이미 얇은 해초를 한다 그래도 저기 할 텐데 꽃갱이 자루 원산폭격을 한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원산폭격을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어린애들이 힘들 판에 거기에 각각마다 다 원산폭시켜놓고서는 퍽퍽퍽 소리 나면은 그때 심장은 뭐냐면은 차라리 첫 방이 100번 낫다. 눈물을 보일 정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하고 고통은 우리가 짐작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공포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갈라놓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놓는지 아세요? 어떻게 갈라나요? 여기 책임반장이라는 그 직책을 하나 줘요. 애들 중에서. 애들 중에. 그럼 한 5명 중에 예를 들어서 1명을 책임반장을 네. 해놓으면 얘한테는 밥도 조금 더 괜찮은 걸 주고, 그 얘가 결국 아이들을 다 나머지를 감시하고, 그럼 또 책임반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뭉쳐서 뭔가 이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도 권력이 생기죠. 와. 그러면 책임반장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은 또 더 어떻게든 이게 나쁜 짓이건 뭐건 해야 됐을 거고.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안산이면은 우리 다 놀러 가봐서 아는데 뭐 지금은 물론 차를 탔지만 그때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나오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저 시아오 맞고 하면서 다 육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그 도망가려 집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 섬이기 때문에 주변 섬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섬 쪽으로 가자니 겁나고 성함도 있자니 지옥 같고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도 쪽으로도 좀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원생들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다 붙잡아갖고서 여기 넘기면 밀가루 한 포대씩 이렇게 포상도 있었으니까 그건 불가능했고. 도망가다가 이제 잡힌 사건이 있어요. 바로 걸렸는데, 근데 거의 겨울 가까이 됐는데, 이 자식이 옷을 다 벗기더라고요. 빨개 벗기고, 선생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더 아프거든.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서 있었던 분들, 아까 우리 얘기 잠깐 들어봤지만 이분들이 그때 고통을 겪은 거 그때로 끝이었을까요? 그 이후에는 그때 내가 겪었던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크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고통받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나는 여기 개척사 있었거든. 여기가 100명 이렇게 있었는데 개척사. 그 파란 거 있잖아요. 예, 파란 지붕 저거. 저 끝에서도 이렇게 일찍한 거. 이렇게 옛날 그대로예요, 이게. 물론 지붕은 옛날에는 그 기아,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아로 시멘트로 만든 기아 있죠. 네.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이 일어났던 데가 여기죠, 여기. 제일 아픈 데네요. 그렇죠. 제일 아픈 데가 여기서 이제 구타 같은 거 심했고 지금 돌로 이렇게 깔아놨잖아. 지금 그때는 돌이 아니라 여기 많이 나오는 게 굴이에요, 굴. 저기 껍질. 그러다 보니까 굴 껍질을 갖다가 맨 그 흙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질퍽거리지 말라고 그런 걸 깔아놨걸랑요. 그럼 밥 먹으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선착순을 해갖고서는 저 뒤에 몇 줄 이렇게 끊어갖고 늦게 그 뛰어오는 애들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조개 껍질은 그나마 괜찮은데 굴 껍질은 되게 날카로워요. 그 위에다가 대고 바로 머리 박는다 그러죠. 원산 폭격. 그러니까 머리가 다 찢어지고 상처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냥 이렇게도 아픈데.
거의 대부분 도망가다가 맞아 죽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98%가 도망가다 죽은 애들. 전에 그 지하 레이저 뭐 탐사하는 사람들 왔는데 요 근처만 봤을 때 탐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159 이상 이렇게 여기 꽂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도중에 편리에 의해 갖고서는 뭐 퉁퉁 불어트고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그 산에다가 막 묻히고 그러는 애들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남도 전체가 그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이들이. 네. 여기까지 와서 묻히면은 몇 명 와서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요. 죽은 애들 이렇게 손짓하면서 선생이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저거를 저렇게 보는 심정이 정말로 가늠이 안 돼요. 사실 이 성감학원 사건이 세상에 조명을 받게 된 건 1989년도에 발간됐던 책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1989년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당시에 성감학원 부원장의 아들이었던 이하라 히로미치라는 사람이 사죄의 심정을 담아서 이름은 소설이지만 사실상의 진실을 써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령비 건설 같은 것까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나섰는데 그때 당시 극우단체 살해 위협까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에 알려지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 관련해서 위령비 건설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을 하려고 해서 안산시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모금 약정서까지 다 작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위령비가 언제쯤 건설됐을까요? 2014년에 이제 이 위령비가 세워지게 됐고 그때 아까 이 책을 썼던 이하라 히로미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감학원 사건은 꾸준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과거 청산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잊혀진 피해자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 문화제도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이에 관련된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성감학원 관련 조례안도 이제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사기법이 없다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렸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진상을 파헤칠 건가. 이 특별법이 꼭 만들어야지만이 이분들의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로 뭔가가 정비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고 배상의 방법을 논의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이제 진실규명 보고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불황화 그러면은 1차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불황화 때 어쩌고 하면 나쁜 인식이 우선 저게 있다고요. 첫 번째 거짓말쟁이. 저 자식은 뻥쟁이야.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잖아요. 창피해서. 지금도 저 딱지에 박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불행하러 사는 거예요. 원망스럽죠, 국가가. 그냥 그로 인해 갖고서는 배움의 길이 일단 다 막혔고 뭐 지옥 같은 생활을 했고 평생 무학자로 그러니까 남아있게 된 거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인생에서 이게 첫 단추를 잘 먹겼다 그러면 그 시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걸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음악가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풍족한 삶을 살고 있겠죠. 남들처럼 베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예법도 알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거칠거칠하고 자기 본능만 발전돼서 남한테 이제 해코지 안 당할까 그런 불안한 쪽에서 사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참 이게
참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보면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저희가 사람이라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다들 누리고 살아야 될 당연한 것들인데 남들처럼 일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만약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슬펐는데 이미 지나간 시간들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이 그리고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에서 본인의 의지가 하나도 반영될 수가 없었다는 게 정말 이런 일이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꾹꾹 마음을 눌러담아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인데요. 이거는 서희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짐. 내 삶이 시작됐을 땐 난 한없이 울기 시작했다. 무엇에 생각하고 어느 것에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몰랐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하늘에 떠있는 조각난 나의 이름. 바다를 보며 운다. 들썰물의 파도는 울기 시작했다. 하늘밤의 별들이 수없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갈 곳을 모른다. 머물러야 할 곳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나의 산을 쌓아가지 않으련다.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때다. 세상에 답이 없다. 하늘의 뜻을 두자. 내 삶이 끝날 그날까지. 시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전 제가 직접 이렇게 읽는데도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진짜 세상에 답이 없다. 그냥 다 포기하고 하늘의 뜻을 두자. 결국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놀러 많이 가고 심지어 그 대부도 이런 쪽은 가깝게 놀러도 많이 가는 곳에 그 갓된 바다를 보면서도 이분들은 그 바다에서 죽어가고 정말 지옥을 상상을 하셨다는 게 사실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잊으면 안 돼요. 다 진실을 밝혀서 정확하게 과거를 청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 그리고 저희 진실 그리고 화해 시즌5에서는 정말 잊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두 분과 함께 정말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오늘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은 한 사람이 전부, 전부가 한 사람인 세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지켜질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완성될 것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와 한국전쟁 때 억울한 죽음,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그런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올해 12월 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용기 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